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듣지 못하는 무시무시한 통계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인 요양원에 입소한 후 첫 6개월 이내에 입소자 4명 중 거의 1명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미국 노인병학회지 저널 오브 더 어메리컨 제리액닉 서사이어티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15,000명 이상의 노인을 추적 관찰했는데 요양원 입소자의 사망률이 자신의 지역사회에 머무른 사람들에 비해 40%나 급증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심리적인 피해는 훨씬 더 일찍 시작됩니다. 국립보건원 NH의 데이터에 따르면 요양원 거주자의 우울증 비율은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외로움은 일상이 되고 자율성은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가족을 돌보기 위해 설계된 장소가 오히려 그들의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료업계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려 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대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독립성이나 존엄성, 그리고 잠재적인 수명을 희생하지 않고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실질적인 대안들이 존재합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연구자들이 광범위하게 연구하여 획기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입증한 해결책들입니다. 오늘 저는 전통적인 요양원을 대체할 수 있는 7가지 강력한 대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좋음 단계부터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단계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1위에 도달하면 연구 결과 노화의 부정적인 건강 영향을 실제로 역전시키면서도 시설 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혁신적인 모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현재 여러분의 나이와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저희는 모든 댓글을 읽고 답글을 달고 있으니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완전히 간과하고 있는 옵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인주간보호센터는 어르신들이 매일 저녁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서 낮 시간 동안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집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감독과 사회적 교류, 그리고 일상생활에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러한 센터들은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운영됩니다. 바쁜 일정을 가진 가족들을 위해 연장 운영이나 주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성인 주간 보호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체계적인 낮 활동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행동 문제가 37%나 감소했습니다. 초기 치매를 앓고 있는 성인의 경우 인지 기능이 측정 가능할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사회적 참여만으로도 상당한 이점이 발생한 것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진은 주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집에서 혼자 지내는 고립된 노인들보다 우울증 비율이 40%나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센터들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훈련된 직원들이 하루 종일 활동을 감독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맞춤형 운동 수업, 소근육 운동 능력을 유지하는 미술 및 공예 시간, 음악 치료 프로그램, 그리고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단체 식사 등이 포함됩니다. 많은 센터에서 건강 모니터링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직원이 혈압을 체크하고 투약 일정을 관리하며 우려되는 변화가 있을 경우 가족에게 알립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이 옵션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요양원 비용이 하루 평균 $250가 넘는 것에 비해 이 센터들의 전국 평균 비용은 하루 약 $75 수준입니다. 이 차이는 연간으로 따지면 막대한 비용 절감이 되며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집에 계속 머물 수 있게 해줍니다. 성인주간보호센터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노인, 케어 전문 교육을 받은 직원이 있는 곳을 찾으십시오. 직원 대 참가자 비율을 꼭 물어보세요. 가장 좋은 센터는 직원 1명당 참가자가 6명을 넘지 않습니다. 운영 시간에 직접 방문하여 상호작용을 관찰해보세요. 참가자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텔레비전 앞에 방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이 방식의 주된 한계는 저녁과 밤 시간의 케어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센터가 문을 닫으면 누군가는 곁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대안으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전문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직접 찾아오는 서비스는 노인 돌봄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문 중 하나입니다. 이 서비스는 개인의 필요에 따라 하루 몇 시간부터 24시간 지원까지 다양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장점은 단순합니다. 여러분이나 사랑하는 가족이 필요한 도움을 받으면서도 익숙한 환경에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던 곳에서 늙어가는 것, 에이징 인 플레이스의 힘은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ARP, 미국 은퇴자협회가 실시한 포괄적인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90%가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집에 머물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이 측정 가능한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분석에 따르면 방문 요양을 받는 노인들은 시설에 있는 노인들보다 신체 기능을 23% 더 오래 유지했습니다. 입원율도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집이라는 편안함이 진정한 치료 효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 요양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비의료적 방문 요양은 목욕, 옷 입기, 식사 준비, 가벼운 집안일, 말동무 등 일상생활 지원을 포함합니다. 반면 의료적 방문 간호는 의사의 처방에 따른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자격증을 소지한 간호사의 상처치료, 물리치료, 약물관리 및 만성질환 모니터링이 포함됩니다. 많은 가족들이 포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이 두 가지 유형을 결합하여 사용합니다. 적절한 보호사를 찾는 데는 신중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먼저 필요한 케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현재의 능력과 앞으로 예상되는 필요사항에 대해 솔직해져야 합니다. 여러 에이전시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신원 조회, 교육 요건, 감독 프로토콜에 대해 물어보십시오. 비슷한 케어가 필요했던 현재 고객들의 추천서를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서비스가 시작되면 정기적인 소통을 유지하세요. 좋은 에이전시는 피드백을 환영하며 상황 변화에 따라 케어 계획을 조정합니다. 비용은 지역과 케어 강도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비의료적 방문 요양의 전국 중간값은 시간당 약 $27입니다. 전문 간호 서비스는 비용이 더 듭니다. 하지만 의사가 처방한 경우 메디케어가 자격을 갖춘 방문 보건 서비스를 커버합니다. 장기 요양 보험도 종종 방문 지원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재정적 자원 덕분에 생각보다 많은 가족들이 이 옵션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 요양만으로는 충분한 지원을 제공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창의적인 주거 솔루션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옵션입니다. 흔히 ADU 또는 그래니 플랫이라고 불리는 부속 주거 유닛은 기존 주택과 동일한 부지에 지어진 작은 독립생활 공간입니다. 개조된 차고, 지하실 아파트 또는 뒷마당의 작은 별채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유닛은 노인 부모가 성인 자녀와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살면서도 진정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결과는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미국 노인학회 저란털라지켈 서사이어티 오브 어메리커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과 가까이 살면서도 별도의 생활 공간을 유지하는 노인들은 시설에 있는 노인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68%나 높았습니다. 그들은 짐이 되는 느낌 없이 가족 지원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이 방식은 존엄성과 자율성을 보존하면서도 도움이 필요할 때는 즉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ADU를 짓기 위해서는 지역의 토지 용도 규정, 조닝 로즈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도시가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오리건 및 기타 여러 주는 이제 지자체가 주거지역 내 ADU 건설을 허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기 전에 지역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일부 지역은 노인 가족을 위한 유닛에 대해 간소화된 허가 절차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건설 과정은 복잡성에 따라 보통 3개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조립식 주택, 프리패브리케이티드 유니츠은 더 적은 비용으로 빠른 설치가 가능하며 맞춤형 건축은 특정 접근성 수정이 가능합니다. 어느 쪽이든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지원하는 기능에 집중하십시오. 휠체어와 보행기를 위한 넓은 출입구, 낙상 위험을 없앤 문턱 없는 입구, 제로 스태프 엔트리즈, 욕실의 안전바, 그리고 시력이 저하된 분들을 위한 밝은 조명 등이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볼 때 ADU는 크기와 위치에 따라 $50,000에서 $300,000에 이르는 상당한 초기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일회성 비용은 연간 $70,000를 초과하는 지속적인 요양원 비용과 비교하면 매우 유리합니다. 많은 가족이 불과 몇 년 안에 건축 비용을 회수합니다. 또한 ADU는 전체 부동산 가치를 높이며 상황이 바뀌면 임대 수입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이 사는 것은 양방향으로 도움이 됩니다. 조부모는 육아를 도울 수 있고 성인 자녀는 매일 안부를 확인하고 비상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식사는 함께 하면서도 개인 공간은 유지됩니다. 이러한 세대 간 연결은 연구자들이 놀라운 통계로 계속해서 입증하고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세대 간 주거 방식에 대해 말하자면 다음 옵션은 이 개념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것입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십시오. 방 4개짜리 집을 소유한 노인 미망인이 있습니다. 집은 점점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유지 관리도 힘들어집니다. 한편 젊은 직장인은 오랜 시간 일하면서도 비싼 월세를 감당하느라 고군분투합니다. 홈쉐어링은 이 두 사람을 연결하여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를 만들어냅니다. 노인은 말동무와 실질적인 도움을 얻고 젊은이는 저렴한 주거지를 얻습니다. 공식적인 홈쉐어링 프로그램은 수십 년 전부터 존재해왔지만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립공유주택자원센터, 내셔널 쉐어드 하우징 리소어스 센터는 2015년 이후 참여가 200%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라이프 스타일 선호도, 기대치, 필요사항을 바탕으로 참가자들을 신중하게 매칭합니다. 어떤 하브는 장보기, 정원관리, 저녁 말동무 같은 특정 업무를 대가로 월세를 깎아주는 형태입니다. 다른 경우에는 각자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주거 비용만 나누기도 합니다. 세대 간 주거 생활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상당합니다. 스탠포드 장수센터, 스탠퍼드 센터 온 란제버티의 연구에 따르면 공유주택에 사는 노인들은 혼자 사는 노인들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47%나 느렸습니다. 일상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이 중요한 정신적 자극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체 건강 또한 개선되었습니다. 집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홈쉐어링을 시작하려면 일반적으로 지역 프로그램을 찾아야 합니다. 지역 노인청, 에리어 에이전시즈 온 에이징에서 기존 매칭 서비스 목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지역사회에는 이 목적만을 위한 비영리 단체가 있기도 합니다. 매칭 과정에는 신원 조회, 인터뷰, 그리고 호환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범기간이 포함됩니다. 서면 계약서를 통해 재정, 가사분담, 사생활 경계, 갈등 해결에 대한 기대치를 명확히 합니다. 이 옵션은 비교적 독립적이지만 가끔 도움이 필요하거나 단순히 말동무를 원하는 노인들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심각한 의료적 필요가 있는 분들은 하우스메이트가 제공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명확한 의사소통을 해야 관계를 망칠 수 있는 오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 혜택은 양쪽 모두에게 상당합니다. 노인들은 집을 팔지 않고도 계속 살 수 있고 젊은이들은 진입하기 어려운 주택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일부 프로그램에 따르면 참여 노인들은 연평균만 $2,000의 비용을 절약한다고 합니다. 이제 전문적인 케어와 공동체 생활을 결합한 옵션을 살펴보겠습니다.
CCRC라고 불리는 연속보호 은퇴 공동체,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는 여러 번 이사를 다녀야 하는 트라우마를 없애주는 포괄적인 노화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이 공동체는 독립주거, 생활보조, 어시스티드 리빙, 그리고 전문 요양, 스킬드 너싱, 케어를 모두 하나의 캠퍼스 내에서 제공합니다. 입주민들은 건강 상태가 변하더라도 익숙한 커뮤니티나 친구들을 떠나지 않고 필요한 케어 단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CCRC의 장수 데이터는 놀랍습니다. 노인 주거 저널, 저널 오브 하우징 포 더 엘더리에 발표된 연구에서 입주민들을 15년 동안 추적한 결과 CCRC 거주자들이 일반 요양원 거주자들보다 평균 4년 더 오래 살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차이를 몇 가지 요인 덕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예방적 건강 서비스가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이 나빠져도 사회적 참여가 꾸준히 유지되며 유료 위기 상황에서 이사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완전히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CCRC에서의 생활은 보통 독립 주거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입주민들은 주방이 완비된 아파트나 코티지에서 생활하며 피트니스 센터, 수영장, 레스토랑, 활동 프로그램 같은 커뮤니티 편의 시설을 이용하면서 자신의 일정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도움이 필요해지면 직원이 일상생활을 돕는 생활 보조 단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할 경우 전문 요양 단계에서 24시간 유료 서비스를 받습니다. CCRC 입주 과정은 신중한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공동체는 위치와 시설에 따라 1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이상의 상당한 입주 보증금을 부과합니다. 그 후 월 사용료가 지속적인 서비스 비용으로 청구됩니다. 일부 계약은 사망 시 보증금의 일부를 상속인에게 환급해주기도 하고 일부는 큰 보증금 없이 임대 모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계약하기 전에 구체적인 계약 유형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CCRC를 효과적으로 평가하려면 정규 운영 시간에 여러 곳을 방문해보세요. 식당에서 식사도 해보고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십시오. 현재 거주자들과 그들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직원 이직률에 대해서도 물어보십시오. 높은 이직률은 종종 케어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 문제를 나타냅니다. 또한 공동체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세요. 관리가 잘 된 CCRC는 장기 케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예비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단점은 비용과 가용성입니다. 우수한 CCRC는 대기 명단이 몇 년씩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미리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모델을 고려하는 가족이라면 케어가 시급해지기 훨씬 전부터 조사를 시작하고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려야 합니다. 이제 상위 두 가지 옵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들은 노인 돌봄이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재정립한 해결책들입니다. 전통적인 요양원은 병원처럼 운영됩니다. 긴 복도가 개인실이나 다인실을 연결하고 중앙 간호 스테이션에서 수십 명의 입소자를 모니터링합니다.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쟁반에 담겨 나옵니다. 그린하우스 프로젝트는 이 모델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고 그 결과는 연구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린하우스 홈은 10명에서 12명의 거주자가 하나의 가족 단위로 함께 살도록 지어진 주거지입니다. 각 사람은 개인 방과 욕실을 가지며 식사가 준비되는 풀사이즈 주방을 포함한 공용 공간으로 연결됩니다. 샤바즈, 세베즈라고 불리는 직원들은 목욕 지원부터 요리, 청소까지 모든 케어를 담당합니다. 이들은 수십 명의 환자 사이를 서둘러 오가는 대신 거주자들과 깊은 관계를 형성합니다. 연구 결과는 그 자체로 증명됩니다.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 라버트 우드 잔선 파운데이션이 지원하고 헬스 어페어즈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그린하우스 거주자들은 전통적인 요양원 거주자들보다 입원율이 50%나 낮았습니다. 시설 케어에서 흔히 발생하는 고통스러운 피부 질환인 욕창 발생률은 요양원보다 96%나 낮았습니다. 직원 이직률 또한 극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간병인들은 단순히 업무를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 때
더 높은 직업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삶의 질 측정치는 모든 지표에서 개선되었습니다. 그린하우스 거주자들은 수용된 것이 아니라 집에 있는 것처럼 느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일상적인 결정에 대해 더 큰 자율성을 유지했고 우울증 비율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가족들도 병원 같은 분위기가 아닌 집 같은 환영받는 분위기 때문에 더 자주 방문했습니다. 한 연구자는 그린하우스에 들어섰을 때 소독약 냄새 대신 저녁 식사 짓는 냄새가 났다고 묘사했습니다. 그 감각적인 차이가 근본적인 철학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그린하우스 홈을 찾으려면 약간의 검색이 필요합니다. 현재 미국 전역에 300개 이상이 존재하며 더 많은 곳이 개발 중입니다. 그린하우스 프로젝트 웹사이트에서 이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요양원과 비슷하며 일반 시설과 마찬가지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메디케이트 적용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가용성입니다.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많은 그린하우스 홈의 대기자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지역에 그린하우스 옵션이 있다면 어떤 요양원보다 먼저 이곳을 방문해 보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분위기의 차이는 즉시 느껴질 것입니다. 거주자들에게 일상 경험에 대해 물어보세요. 샤바즈 직원과 거주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관찰해 보세요. 사람들이 주변 환경과 어우러져 있는지 아니면 위축되고 수동적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제 모든 대안 중 가장 중요한 옵션에 도달했습니다. 이 옵션은 연구 결과가 너무나 긍정적이어서 연구자들이 처음에는 자신들의 데이터를 의심했을 정도입니다. 이런 대안적인 미래를 그려보십시오.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은 자신의 집에 그대로 머뭅니다. 하지만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돌봐주는 이웃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편부터 집수리, 병원 동행까지 모든 것을 도와줄 검증된 서비스 제공자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교 행사들은 여러분을 계속 연결해주고 운동 프로그램은 체력을 유지해줍니다. 자원봉사 기회는 하루하루의 목적을 부여합니다. 이것이 바로 빌리지 모델이며 수십 년 만에 놓인 돌봄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인 발전일지도 모릅니다. 빌리지는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하는 노인들이 직접 만들고 운영하는 회원제 조직입니다. 최초의 빌리지인 비컨 힐 빌리지는 2001년 보스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45개 주에서 350개 이상의 빌리지가 운영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새로운 곳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각 빌리지는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전문 서비스를 보완하는 이웃이 이웃을 돕는다는 핵심 원칙을 공유합니다. 이 모델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는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존스 홉킨스 블룸버그 공중보건대학의 획기적인 연구는 빌리지 회원들을 4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회원들은 같은 지역에 사는 비회원들보다 신체적, 인지적 쇠퇴 속도가 훨씬 느렸습니다. 병원 입원율은 떨어졌고 우울증은 감소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노화와 함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질 저하 대신 회원들의 삶의 질 수치가 오히려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빌리지가 작동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들은 개인 또는 부부 단위로 연회비를 내는데 보통 $400에서 $800 수준입니다. 그 대가로 서비스 조율을 도와주는 코디네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까지 차를 태워줄 사람이 필요한가요? 빌리지에는 자원봉사 운전자가 있습니다. 전구를 갈아 끼우거나 장보기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가요? 회원들이 서로 돕거나 빌리지가 협상된 요금으로 검증된 제공자를 연결해줍니다. 사회적 교류를 원하시나요? 빌리지는 독서 클럽부터 운동 수업, 교육 강연까지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동료 지원 요소는 특히 강력합니다. 회원이 다른 회원을 도울 때 양쪽 모두 혜택을 받습니다. 돕는 사람은 목적의식과 사회적 연결을 얻고 도움을 받는 사람은 짐이 된다는 느낌 없이 지원을 받습니다. 이러한 상호부조는 유료 서비스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심리적 혜택을 만들어냅니다.
연구자들은 빌리지 회원들이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자신이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고 느낀다고 설명합니다. 빌리지를 시작하거나 가입하려면 지역사회의 조직화가 필요합니다. 만약 지역에 빌리지가 없다면 빌리지 투 빌리지 네트워크, 빌리지 투 빌리지 네트워크가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기 위한 툴킷과 기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빌리지를 설립하는 데는 보통 18개월에서 2년이 걸리며 헌신적인 자원봉사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미 근처에 빌리지가 운영 중이라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회비를 내면 됩니다. 빌리지 멤버십의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집에 있고 싶을 때라도 프로그램에 참석하세요. 기여가 작아 보일지라도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를 하세요. 위기 상황이 닥치기 전에 동료 회원들과 관계를 쌓으세요. 이러한 사회적 연결이 이 모델의 진정한 기반입니다.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커뮤니티가 더 중요합니다. 재정적인 면에서도 빌리지는 탁월합니다. 연간 요양원 비용이 8만 달러를 넘는 것에 비해 연회비는 몇백 달러에 불과합니다. 전문적인 방문 요양 서비스를 추가하더라도 빌리지 회원들은 일반적으로 시설 비용의 일부만 지출하면서도 더 나은 결과와 높은 만족도를 보고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화의 미래입니다. 노인들을 병원 같은 시설에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연결되어 있으며 목적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들의 욕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빌리지의 성과를 측정한 모든 연구는 같은 패턴을 발견합니다. 더 느린 노화, 더 나은 건강, 더 큰 행복, 더 긴 독립성입니다. 증거는 명확합니다. 전통적인 요양원에 대한 대안은 존재합니다. 그것들은 효과가 있으며 많은 경우 시설 케어보다 획기적으로 더 효과적입니다. 성인 주간 보호, 방문 서비스, 창의적인 주거 방식, 혹은 빌리지 같은 지역 사회 기반 모델 등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선택권이 있습니다. 시설 입소와 고립 사이의 양자택일은 유료 시스템이 너무 오랫동안 고착화시킨 잘못된 선택지입니다. 지금 당장 이러한 대안들을 조사해보세요. 서둘러 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기 상황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역 옵션을 방문하고 이러한 선택을 해본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세요.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존엄성, 독립성, 그리고 진정한 삶의 질을 가지고 나이 들 수 있도록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십시오. 과학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수천 명의 가족이 그것이 효과가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대신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 중에 요양원 대신 이러한 대안을 시도해 본 분이 계신가요? 어떤 것이 효과가 있었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댓글로 경험과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